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최은미 박사님께서 포용적 과학기술 젠더 혁신 연구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최은미입니다. 앞서 전준 교수님께서 발표 주신 내용에 이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제안드릴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8개월 동안 과학기술 분야 R&D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확산을 위한 기반 검토 연구를 출연연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 특성 연구에 대해 국내 현황 파악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특히 출연연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확산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출연연의 성별 특성 연구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적 확산을 증진하는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언은 자율적 확산을 증진하는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 수단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출연연 소속 연구자 대상으로 성별 특성 반영 연구에 대한 인식 강화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 대상의 연구 또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연구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적 트렌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 수행 과정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필요성과 그 공감 비율은 사실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FG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 개발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그리고 연구팀 구성 내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는 것, 즉 젠더 밸런스와 이 젠더드 이노베이션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사실 젠더 균형과 젠더 혁신을 구분지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5년도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을 가입을 계기로 이제 국내의 성별 특성 반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영하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젠더 이퀄리티 플랜, 그러니까 성별 균형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런 니즈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익스제큐티브 오더를 통해서 여성 건강 연구에 12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산업계까지 연계하여서 추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과 이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성별 특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자에게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를 강압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성별 특성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유인책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별 특성 연구 체열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별 특성 연구 확산을 위한 자원과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성별 특성 연구 체어 제도가 도입이 될 때 이 체어 제도의 메인이 될 수 있는 체어를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표와 같이 성별 특성 연구의 체어는 당연히 관련 연구에 3년 이상의 유경험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포용적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이 리더십이 같이 갈 수가 있는데요. 포용적 연구에 대한 열정과 성별 특성 연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 가능한 그러한 전문가, 그리고 성별 특성 연구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능통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체어의 선정 기준으로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별 특성 체어는 그럼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느냐, 이 표의 하단을 보시면 성별 특성 연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의 필요성
필요성과 방법론을 자기 기관 내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 그런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는 성별 특성 연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까지 포함되는 것이 체어의 임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인책으로는 성별특성 연구 확산을 위한 리소스 제공은 성별특성 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별특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그리고 제공, 그리고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베이스화로 구축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또다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되고 분석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특성 연구 확산을 위한 세 번째 인센티브 전략으로서는 성별특성 연구로 인한 연구의 우수성을 기관 내에 홍보하고,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전략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별특성 연구의 체어제도 도입과 그리고 성별특성 연구 확산을 위한 자원과 리소스 제공,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을 자율적 확산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 정책 제안으로서는 이 효과를 담보하는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자율적 확산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에서는 성별특성 연구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했다,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이 두 번째 제시되는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서는 성별특성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NIH나 캐나다의 CIHR, NIC 등은 이미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적으로 성별특성 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별특성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별특성 관련된 이러한 명시가 법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이런 연구 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별 특성 연구의 어떤 단계적 시스템, 즉 기획과 관리, 평가 제도에 성별 특성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성별 특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IRD 교육 과정에 이제 성별 특성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듯이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별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신진 과학자의 어떤 성별 특성 반영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성별 등 특성 연구 증진을 위한 어떤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효과적인 성별특성 연구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했던 대상별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가 연구 현장에서 확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제시드리는 바입니다. 과학기술 젠더 혁신을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젠더 혁신이란 연구개발 과정에 성과 젠더 요소를 반영해서 성별 특성에 근거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대상별, 연구자, 연구기획 관리자, 연구 제안서에서,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평가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저희의 어떤 큰 연구 성과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와 FGI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출연형 기간에 맞게 저희가 수정 보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연구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 단계별로 담아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 단계별로 점검 사항을 예, 아니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쉽게 그러니까 셀프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관리 기관에서 이제 과제 기획 단계에서 성별특성을 반영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신규 과제를 공고할 때, 그리고 선정할 때, 그리고 선정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그리고 과제를 평가할 때 성별특성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연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는 연구를 진행할 때 성별특성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관리와 연구자의 체크리스트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과제 평가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선정평가 단계에서 그리고 점검 단계에서 저희 보고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최종 평가 단계에서까지 이 성별특성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성별특성 연구 문화의 효과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진과학자의 어떤 성별특성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 특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UST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특성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1년 단위의 단기 계획부터 이렇게 3년 이상의 장기 계획까지 그리고 이 장기 계획에는 성별 관점의 지속 가능성 유지와 그리고 프로젝트의 확대, 전문가 양성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목표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문화를 위해서는 성별특성 연구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성별특성 연구위원회에서는 연구 사업의 기획, 그리고 교육, 성과 측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의 현황 파악을 하고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결과 내용을 공고하고 공개하고 단기,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기획하고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특성 연구위원회는 기관장 또는 이렇게 담당 부서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내외의 성별특성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와 특히나 그리고 부서 대표와 윤리 전문가 등 모두를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임기는 2년 단위로 하지만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특성 연구의 전문성과 관련 연구의 업적, 포용성 가치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것들이 선정 기준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성별특성 연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또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기획분과라든가 포용적 연구개발 인재 육성 분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 성별특성 연구의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로써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특성 연구 확산을 위해서 자율성 확산을 증진하는 정책수단 확보와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